자, 이번 강좌에서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강좌에서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것들 중에 제일 좀 어렵다고 느껴진 게 지금 이런 거죠.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교점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될까? 자,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고 반지름을 large r, small r이라고 합시다. 이랬을 때 중심 사이의 거리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큰 반지름, 작은 반지름의 합보다 작아야 되고, 그리고 큰 반지름과 작은 반지름의 차가 중심 사이의 거리보다 작으면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죠? 이렇게 복잡한 식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런 식 이외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두 개의 원이 그려지다가 만났으면 이게 교점이 있을 텐데, 이 교점에 주목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점을 가만히 바라다 보니까 그러면 두 개의 원으로부터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을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상상이 되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자,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상상이 됩니까? 바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 그리고 새로운 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상황이 짐작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공부를 할지 알게 됐으니까 세밀하게 일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 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원이 여기 하나가 또 있어요. 이렇게. 자, 이 방정식을 우리 x제곱, y제곱, ax, by 플러스 c 이퀄 투 제로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원을 x제곱, y제곱, a-x, b-y, c- 이퀄 투 제로라고 합시다. 그랬을 경우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교점이 지금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여기에 교점이 있고 여기에 교점이 있는데, 이 교점을 우리 좌표를 PQ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랬을 경우에 만들어지는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식도 그렇고 이 식도 그렇고 PQ 놓고 다시 쓰려니까 조금 지저분해지죠. 그래서 우리 이 방정식을 x, y가 동시에 들어가서 성립되어지는 식이니까 f, x, y 이퀄 투 제로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는 g의 x, y 이퀄 투 제로라는 방정식으로 읽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우리는 이 PQ가 여기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 들어갔을 때 제로가 나오게 돼요. 자, 이때 FPQ가 제로가 나오고 GPQ도 제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FPQ에다가 G의 PQ를 보태도 제로고, 여기에다가 적당한 상수를 하나를 써가지고서 이렇게 써서 붙여줘도 얘는 제로가 나오게 돼요. 이때 K는 실수입니다. 여기도 제로가 나오게 된다. 받아들일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PQ를 특정점으로 집어넣었지만 하여튼 만족되는 지점이 두 군데가 있고, 또 그 두 군데 지점에 관련된 그 외의 여타 지점에 관한 이야기까지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얘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라고 써주면 이것은 무슨 의미가 되어지느냐면 이거로부터 나온 거예요. 요거의 두 개의 근이, 요거의 근이 바로 PQ점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의 근이 PQ, X좌표는 P고 Y좌표는 Q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가 되어지냐면, 얘는 fxy 이퀄 투 제로와 gxy 이퀄 투 제로라고는 두 개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다. 도형의 방정식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좀 일반적인 형태로다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듣고는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대로 얘하고 얘를 다시 한번 F하고 G에다가 집어넣고 이 식을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 식이 어떻게 표시가 되어지느냐면, 자, 이 식은 여기 있는 요것들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게 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ax by 플러스 c에다가 요거에다가 플러스 k의 x제곱 y제곱 a-x b-y c- equal to 0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 방정식이 들어가니까 식이 되게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가지고서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식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요거를 지금 정리를 하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x제곱의 개수가 1 플러스 k가 되어지게 되는 거고, 플러스 y제곱의 개수 1 플러스 k의 y제곱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a에다가 여기 a-k 한 대 묶어가지고서 우리 a2-x라고 합시다. 그냥 쓰기 편하게. 그 다음 y도 정리를 해주면 b2-y 그리고 상수항도 정리해주면 c2- equal to 0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됐습니까? 자, 이게 요 식이 이제 k의 값을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지나는 새로운 원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식을 지금 잘 살펴보니까, 자,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k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세요. k 대신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0, 0, 이 차항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남는 게 뭐죠? 이것만 남니다. 자, a2-x 플러스 b2-y c2- equal to 0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이것이 지금 무슨 의미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현, 이쪽에서도 현. 그래서 책에 따라서는 이것을 우리가 공통현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지금쯤이면 현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악기들을 보면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뭐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현악기가 뭡니까? 스트링, 선이 연결돼서 만들어진 악기들이죠. 바로 선이다, 선. 이게 원이니까 현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공통현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식에서 k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바로 공통현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원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두 점을 이으면 조그맣게 한다고 치면은 뭐 요만한 원도 만들어질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조그만 원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때는 바로 k의 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되는 겁니다. k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현 직선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때는 새로운 도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도형이 뭐냐? 얘도 살아있고 얘도 살아있고 다 살아있는 그런 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다시 쓰기는 불편하니까 그냥 정리를 해보면 x제곱의 개수, y제곱의 개수가 같아요. 그럼 뭐예요? 원이죠. 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원은 이 교점만 가지고서는 원의 형태를 우리가 얘기하기가 조건이 조금 모자라요. 여기서는 우리가 결과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현은 k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생긴 일반적인 식에서, 이 식에서 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에서 k 대신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공통현이 되어지는 거고, 마이너스 1 이외에 또 다른 값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원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해됐습니까? 자, 우리 그러면 간단한 예문을 통해 가지고서 방금 공부한 내용 좀 정리 좀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원방정식을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5 이퀄 투 제로라는 거 하나 주고, 자, 또 다른 원을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 이퀄 투 제로 이렇게 줬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조금 전에 공부한 것처럼 자, 첫째 두 원의 공통연이 있을 것이다. 걔는 뭘까? 그 다음 두 번째 두 원의 교점 지나고 하나 더 11이라는 점 교점과 이것을 지나는 원은 뭘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두 개의 점만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서 우리가 이런 파란색 새로운 원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또 다른 조건이 뭐냐? 이런 정도의 조건, 또 다른 통과하는 점을 하나를 더 줌으로써 저 원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저 봅시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우리가 공통연을 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k 대신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된다 그랬어요. 일단은 원 방정식부터 우리가 써봐야 되겠죠. 우리 그 일반적인 형태의 방정식,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로 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거를 쓰는데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여기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얘네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값을 어떤 방정식을 k와 묶어줄 거냐. 가급적이면 새로운 미정계수가 간단한 식과 묶어지는 게 어때요? 더 계산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하고 플러스 k에다가 얘를 써줄게요. 자, 이렇게 써주게 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도형이 되어지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여기에 첫 번째 공통연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k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는 거예요. k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게 되면 여기 x제곱, y제곱 다 없어집니다. 그죠? 그러고서 나머지 3x 4 플러스 5 이퀄 투 제로 이런 식.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니까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퀄 투 제로 이렇게 되어지네요. 바로 이것이 그림도 없이 접근한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어지는 거다. 됐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내용은 참 복잡한데 풀어나갈 때 보니까 별거 없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교점을 지나고 1, 2를 지나는 원을 찾아내래요. 그래서 우리 요식 1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이런 원이에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죠? 그러니까 걔가 다시 1, 2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자, 1이라는 점을 이것을 1번 식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원방정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K값을 몰라서 원방정식을 못 만들어내는 상황이니까 얘를 집어넣어 가지고서 산수계산만 잘해주면 되는 거죠. 자, 한번 넣어볼까요? 들어가면 1 더하기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K에다가 1, 1, 마이너스 5 이퀄 투 제로.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주니까 이제 산수만 잘하면 되겠네. 자, 이거 산수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k 이퀄 투 제로.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 하고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됐습니까? 아직 다 푼 거 아니죠? 여기서 구한 이 k를 다시 1에다가 대입합니다. 1에다가. 다시 1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요거 하고 정리가 되어지고 나니까 최종적으로 x제곱, y제곱, 그리고 나머지는 부호로 바꿔 써줘야 되겠다. 3x 플러스 y 마이너스 6 이퀄 투 제로.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얘가 교점을 지나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또 다른 점 1, 2를 지나는 그러한 원방정식이 되어지게 된다. 됐습니까? 자, 오늘 공부한 이 내용 비단 원과 원 사이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일반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도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서 복잡한 형태의 도형에 관련된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을 만들어낼 때 자주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니까 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